7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어렵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는 습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쉬웠지 그 구평이 되고 수능이 되면 또 어떻게 난이도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게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하면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평균의 법칙은 없다 이렇게 시작하죠. 평균의 법칙은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과정이 랜덤이라면 이렇게 보이네. 자, 랜덤 발음 무슨 말이니? 랜덤은 체계가 없는 무작위의 그 뜻이죠. 그쵸? 체계가 없는 무작위의 그 뜻인데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얘를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반대말로 같이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반대말 systematic 이렇게 해서 systematic이 체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andom은 그 반대말. 자, 그러면 평균의 법칙은 없다. 만약에 그 과정이 체계가 없다면 그러면 체계가 없으니까 무엇도 없을 거라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도 없을 거라고. 그쵸? 체계가 없으면 예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자, 이것은 또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또한 what drives the gambler's fallacy 이렇게 쭉 보이네. 자, 여기 drive의 별표 좀 해볼까요? drive는 뭐뭇을 이끌어내다 그런 의미니까 뭐뭇을 발생시키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뭐뭇을 이끌어내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래서 caus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this가 가리키는 건 이제 앞의 내용일 테니까 앞의 내용이 무엇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앞의 내용이 gambler's fallacy, 도박사의 오류 이렇게 들어보셨죠? 도박사의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여기서 gambler라는 건 그냥 도박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박하는 사람의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자, 무슨 소리냐? Gamblers on losing streaks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streak는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 그렇게 알아두세요. 연속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면 losing streaks니까 바로 무슨 말이니? 연속해서 지고 있는 사람. 됐죠? 자, 그러면 Gamblers on losing streaks 연속해서 지고 있는 도박하는 사람은 erroneously believe 잘못 믿게 됩니다. 잘못 믿게 됩니다. 자, 무엇이라고? 그들이 due하게 되었다고. due. 때가 된 이렇게 적어보세요. due. 때가 된. 연속해서 이제 지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드디어 이길 때가 되었나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쵸? 왜? 진 만큼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쭉 보니까 연속해서 지고 있는 도박하는 사람은 잘못 믿습니다. 그들이 이길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의 문제 끝났죠. 하나의 문제 끝나고 나서 큰 마담에 이제 이렇게 쭉 보일 때는 당연히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죠.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죠. 그쵸? 뭐뭐 하면서 능동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능동이니까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됐죠? 그리고 뭐뭐 하다.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큰 마담 ing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운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 뜻이죠. 그쵸? 그럼 이때 even out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even out은. 자, 운이 좋아서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졌으니까 앞으로 이길 거야. 그래서 졌던 만큼 이겨서 어떻게 될 거라고? 똑같이 균형을 맞춰주게 될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약간 어렵지만 even out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알아두시고 even out이 무엇과 비슷한 의미라고? balance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보다 eve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잘 나옵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원래 even은 형용사를 쓰면 무슨 말이니? 형용사를 쓰이면 기본적으로 짝수라는 뜻이 있어요. 짝수라는 것은 짝이 맞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짝수라는 뜻에서 형용사 쓰이면 고른 이런 뜻이 같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동사를 쓰이면 고르게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imbalance가 아니라 고르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even out은 balance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전체적인 것이 랜덤이라면 즉 체계가 없다면 당신은 그 어떤 것을 위한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
당신이 지금까지 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제 이길 때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리고 당신의 chances는 이렇게 쭉 보이죠? 이때 chances는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을까? chances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가 되겠어? 이길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성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당신의 가능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뜻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요건 볼 수 있습니다.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법칙은 없다. 그러면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8번.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을 볼 건데, When a certain word which is to be defined crops up 이렇게 보이죠? crops up 일단 별표. 자주 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crop up 무슨 말? 동사를 쓰이면 나타나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동사를 쓰이면 나타나다. 무엇과 비슷하다고? emerge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사를 쓰이면 나타나다는 뜻인데 이게 원래 명사를 쓰이면 cry 발음 무슨 말이니? 명사를 쓰이면 그쵸. 작물 혹은 농작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농작물이라는 명사 뜻으로도 잘 쓰이지만 동사 뜻으로 더 잘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나타나다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특정한 단어 which is to be defined 이렇게 보이죠? 여기 한번 끊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살짝 어렵더라도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말을 수식한다라는 거 이제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다 아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수식을 할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앞에 명사가 있고 즉 관계대명사 앞에 쓰이는 명사니까 그게 이제 선행사가 될 거고 특히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보일 때 뭐 who라든가 which 혹은 that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주격이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올 거야? 동사가 나오겠죠. 그쵸? 동사가 나올 거고 그러면 동사가 비동사라면 당연히 뒤쪽에 보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 즉 보호도 나오겠죠.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나올 거고 당연히 목적어 나오겠죠. 그쵸? 목적어 나올 거고 보호라든가 목적어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사도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성분 부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부사는 그냥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형태상으로 보통 어떤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패턴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걸 왜 써드렸냐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말을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쵸? 수식하는 건데 어디까지 수식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야 전체적인 문장의 구성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주격이 보이면 뒤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따라서 동사 다음에 보호나 목적어 혹은 뒤에 부사가 있다면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앞에 거 수식하는 거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위치가 보이고 뭐가 보이니 지금 여기 비동사 보이죠? 그쵸? 비동사 보이니까 뒤쪽에서 보호 역할하는 거 이렇게 to be pp 형태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죠. 그쵸? 그래서 to be defined까지 어디서부터? which부터 to be defined까지 앞에 나오는 certain word를 꾸며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특히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때는 어디까지 관계대명사의 의미 덩어리인가? 주격이라면 동사 다음에 보호까지,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혹은 뒤에 부사까지 가로로 묶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요건 봤어요. 자, 그러면 정의가 되는 그 뜻이죠. 그렇죠? 정의가 되는 특정한 단어가 crops up 나타날 때 어디에서 자신만의 정의에서 즉 한 단어의 뜻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정의하는 곳에서 그 단어가 또 등장을 할 때 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그것을 circular definition이라고 부른다. 처음에 보자마자 이게 circular definition이 순환적 정의 그 뜻으로 떠올랐냐? 안 떠오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읽어가세요. 어떤 상황을 이것이라고 부른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소개하는 거야. 소개하는 거고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전문 용어가 될 수도 있고 고유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오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고 뒤쪽에서 해석을 해줄 거야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정의하고자 하는 단어가 그 정의에 또 등장을 하면 그걸 circular definition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용어를 정의하는 것의 포인트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의 핵심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됐죠? 어떤 term은 여기서 용어라는 뜻을 봐야지. 그러니까 용어를 딱 그 정의를 해. 그럼 그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그 포인트래. 자, 근데 this obviously, 자, 이건 obviously 여기에 별표. obviously 보이시죠? 그쵸? 무슨 말이니? obviously. 명백히 그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명백히 한 건 무슨 말이냐? 의견이죠. 그쵸? 의견이라든가 혹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의견이라든가 누구의 생각일까? 필자의 의견일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다가 의견이나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이 보면 그건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일 테니까 당연히 무엇과 주제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시험 보면서 이거 놓칠 수 있으니까 계속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잊을만 하면 자극해주고 잊을만 하면 자극해주고 그래서 수능 때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circular definition이라고 했어. definition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용어를 정의하는 것의 핵심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 근데 이것이 명백하게 달성될 수가 없대. 무엇을?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대. 만약에 당신이 이미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을?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정의인데 근데 그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자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일은 명백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준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하나 더 줍니다. 보세요. circular definition은 then 그러면 get to the point of the definition 이렇게 쭉 나오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앞쪽에서 지금 circular definition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명백하게 달성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을 얘기하고 나서 circular definition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circular definition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어려워. 자, 좋아. 어제도 그랬어요. 자, 2번 반복되네. 자, 역시 반복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circular definition은 그 정의의 포인트에 get to한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get to는 바로 무슨 말이니? get to. 그쵸? 어디에 도달하다, 뭐뭇에 가까이 가다 그 뜻이죠. 그쵸? 자,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밑에 나오는 for example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 자,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거야. 그치?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건데 자, 이걸 지금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circular definition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일단 뒤에 나오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정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앞에서 언급했던 circular definition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밑에 쭉 보니까 to define stress,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거야. 무엇으로써? Th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responses to stressful situations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생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쵸? 야, 스트레스가 뭐야? 라고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줘봐.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말이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냐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냐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받냐?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정의를 물어봤어.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한 거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어야 돼? 스트레스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가 어떤 뜻인지 몰라.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는 그 단어가 그 정의 속에서 또 쓰였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순환적 정의 circular definition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가볍게 생각해 봅시다. 자,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내가 뜻을 모르고 있어. 근데 그 단어의 그 정의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또 나와.
그럼 결국은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circular definition이라고. 근데 한 번에 쫙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왔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obviously가 나오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자. 그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이겠니? 자, 이건 명백하게 달성될 수가 없다.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바로 뭐야? this가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오는 거,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명백하게 달성이 될 수가 없대. 어디에서는? circular definition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딱 한번 주니까, 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자신의 정의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circular definition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른다면 이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도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죠. 그렇잖아. 이 단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정의해달라고. 근데 이 단어가 또 쓰였어. 그럼 결국은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그 정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circular definition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정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의를 내리는 것의 포인트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치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get 있죠. 여기 나오는 get를 뭘로 바꿔줘야 돼? 여기 나오는 get를 이렇게 바꿔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야, 패스트푸드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내가 순환적 정의를 한번 해볼게. 패스트푸드가 무슨 뜻이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야. 아니,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뭐냐고?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뭐냐고.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거라니까? 패스트푸드의 뜻을 모르면 그 단어의 정의를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의 뜻을 모르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라고 말하는 정의를 통해서도 스트레스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즉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자신만의 정의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해서 결국은 정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의 정의. 그게 뭐다? 순환적 정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죠? 근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obviously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낯설더라도 지문을 통해 쭉 읽어가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꼭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시고 obviously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문제를 냈냐면 밑줄이 get to에 있으면 맞출 수도 있어요. 밑줄이 get to에 있으면 대강의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쓰이진 않았죠. 그쵸? 약간 생소하게 circular definition이라는 것이 쓰였을 뿐이야.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습관을 이렇게 밑줄이 없어도 찾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밑줄이 있을 때 좀 더 수월하겠죠. 그쵸? 확신을 가지고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structure solution 뒤쪽에 있는 거 있죠? 앞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거고 분명히 시험은 어려워질 거야. 분명히 시험은 어려워질 거니까 제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9번, 10번 얼른 읽어주세요. 9번, 10번.
자, 9번 같이 보고 10번 또 읽을 시간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우리 스트럭처 솔루션의 뒤쪽 파트에서 다루는 그 지문들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출된 것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새로운 것들도 선생님이 같이 가져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좀 파악해서 약간 낯설지만 의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력과 독해력은 연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연습이 당연히 즐겁고 쉬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생각을 잘하게 될 거고 한 번 읽어도 답을 찾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험 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두 번, 세 번씩 한 지문을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딱 9번하고 10번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만큼 9번하고 10번은 오래 하나? 그게 아니라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조내는 하려나 봐. 뭐 그게 아니라. 자, 또 필기하겠지. 필기 데모하고 뭐 그게 아니라.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가끔은 뭐뭐라는 사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대로 읽어갑니다. 그대로 읽어가는데, 자, 팩트 다음에 that 보이죠? 팩트 다음에 that이 보이면 대부분 동격이에요. 뭐뭐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나오는 팩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인데,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라고 하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팩트 다음에 that이 동격이니까 뒤에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이렇게 딱 끊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사실이야. 어떤 사실? 한 줄이, 한 라인이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가능성이죠. 그쵸? 자, 한 줄이 어디에? 다른 곳에 그려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 즉, 여기에 딱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그릴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증거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역시 evidence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니까 얘도 동격입니다. 뭐뭐라는 증거. 야, 그 라인을 말이야 다른 쪽에 그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왜 거기에 그렸어? 다른 쪽에 그릴 수도 있었는데 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우리가 라인을 그어서는 안 된다 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거나, 야, 다른 쪽에도 그릴 수 있었다면 안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5호 보이시죠? 그쵸? 5호가 보이면 앞뒤가 같은 구조라고 했었죠. 앞뒤가 같은 구조니까 뒤에 나오는 that과 같은 모양 그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무엇을? evidence를 꾸며주는 역시 동격. 그렇게 보면 돼요. 요거라는 증거 혹은 이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동격 접수가 쓰인 건데, the line that has been drawn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 that은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그쵸? 그러면 그려진 줄이잖아. 그치? 그려진 줄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force를 가지지 않는다고. 이때 force는 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nfluence하고 이제 비슷해요. influence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뭔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어요. 딱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이 다른 쪽에 그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선을 그려서는 안 된다. 혹은 그려진 선이 어떤 영향력이 없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 뭔가 딱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이 다른 쪽에 설정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그 잡은 기준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 근데 in most context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견해, 즉 앞에 나오는 내용은 잘못된 거라고 요거 봐야죠. 그렇죠? 앞에 나온 내용은 잘못된 거라고. 역시 얘도 무엇을 가리키는 말?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obviously와 비슷한 의견이나 생각이죠. 그렇죠? 의견이나 생각이면 역시 무엇과?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즉 라인을 다른 쪽에 그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라인을 그려서는 안 된다 라거나 그려진 라인이 힘이 없거나 영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뒤쪽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스피드 리미트라는 라인이 있어. 그치? 딱 스피드 리미트라고 어떤 라인을 그려놓은 거야. 즉
구체적인 사례니까 여기서 스피드 리미트는 앞에 나오는 라인을 가리키는 말인가 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스피드 리미트는 제한 속도죠. 그쵸? 제한 속도라고 딱 라인을 잡아놨어. 그치? 라인을 잡아놨는데, 근데 그게 요거래. 그런데 밑에 보니까 it could have been fixed. 자, 그건 fixed, 고정될 수가 있었어. 무슨 말? 그건 그려질 수도 있었어. 어디에? 25나 그 다음에 35에 그려질 수도 있었어.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지? 한 라인을 잡았어. 근데 그 라인이 어디에? 여기나 여기에 그려질 수도 있었어. 즉 라인이 여기나 여기에 그려질 수도 있었다고. 어디에? 다른 곳에 그려질 수도 있었다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냐?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그러나 it in no way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얘는 사실상 그대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다른 문맥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얘는 그대로 그냥 이 표현 자체를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it in no way 이렇게 쭉 보이는데 in no way 밑줄 보세요. in no way.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드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어찌됐건 never 어떤 방식으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 그 뜻인데,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It follows from this, that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나오는 건데 이때 있으면 뭐 가주어, 그 다음에 대디아가 뭐 진짜 주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앞의 내용이고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것으로부터 대디아가 따라 나온다. 그치? 이것으로부터 대디아가 따라 나온다. 그 뜻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 이것으로부터 대디아가 따라 나오는 거니까 이건 대디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건 대디아를 의미한다고. 됐지? 자, 뭐 가짜 주어,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이렇게 보면 얘를 해석하지 말고 대디아만 해석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대디아가 따라 나온다. 이것은 대디아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게 있어? 그러고 나서 뭔가 뒤에 따라서 나와. 이것은 요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거 알아두세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 특히 독해 연습 정도 갔을 때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쟤는 무슨 말이겠니? In no way 중간에 never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이건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does not mean, 이제 이 뜻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건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영국에서 제한 속도를 설정해 놨어. 그치? 제한 속도를 설정해 놨는데 그 제한 속도를 딱 요렇게 설정해 놨는데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대. 그치? 무슨 말이야? 그려놓은 라인이 다른 쪽에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세요. 자, 앞에 나온 내용 있죠. 다른 쪽에 라인을 그릴 수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한 속도를 무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한번 라인을 잡아놓으면 그 라인이 다른 쪽에 그려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지키라고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once the line between speeding and driving safely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속도를 내는 것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사이에 라인이죠? 그쵸? 자, 그게 일단 설정이 되면 onc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그렇게 적어주세요. 일단 뭐뭐 하면 가로로 묶은 부분이 있죠. 두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두 단어로 바꾸면 앞에 나온 것 같은데? 그치? 항상 앞에 걸 생각하면서 읽어냈을 거야. 그래야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 붙여서 읽고 또
또 그 다음 문장 붙여서 읽고 이렇게 해줘야지 문제에 집중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 한 문장 읽고 날리고 두 번째 문장 읽고 날리고 세 문장 날리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게 꽂혔어. 그렇게 해서 답 찾고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내는 것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사이의 라인이죠. 그쵸?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이 정도까지면 속도 내셔도 돼요.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스피드 리미트라고 봐야지. 제한 속도 감 잡을 수 있겠냐? 제한 속도. 일단 라인이 정해지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라인이 정해지면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감 잡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잘 읽어주셔야 돼요. 다른 쪽에 라인을 그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라인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나 혹은 그려진 라인이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제한 속도를 딱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그 제한 속도가 이쪽인가 이런 다른 쪽에 잡힐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설정된 제한 속도, 그려진 라인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만들어진 기준은 꼭 지켜라. 됐죠? 일단 만들어진 기준은 꼭 지켜라. 자, 밑에 읽어주세요. 다 읽었으면 역시 칠판 필기. 별로 필기 안 하죠? 그쵸? 스튜디오인 줄. 자, 아무튼, 자. 그래도 어제보다 낫다. 어제는 강의실만 파리 날아다니고, 파리가 칠판 앞에서 이렇게 출연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제는. 아까 영상 속에서 나오지 않았었냐? 그렇구나. 네, 알았어요. 쓰고 있는데 말 시키지 마라, 이런 거군요. 네. 얼른 쓰세요. 네. A constitutes B, A becomes B. departure는 출발, 분리, 이탈. 그래서 departure ST가 off의 의미, 떨어져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 필기하셨으면 딱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서적인 행복 이렇게 나오죠. 정서적인 행복.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그거잖아. 정서적인 행복과 주관적인 경험,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rather than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rather than은 문장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rather than은 문장의 위치에 관계없이 얘가 중간에 있던 맨 앞에 있던 그냥 not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뭇이 아니라. 됐죠? 뭐뭇이 아니라 혹은 뭐뭐라기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요 rather than 있죠? rather than 뭐뭇이 아니라 뭐뭐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rather가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오고 나서 뒤쪽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rather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는 일단 중요한 게, rather가 이렇게 딱 문장 앞에 쓰이잖아요. 지금 rather와 관련된 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앞쪽에는 대부분 부정문이라든가 혹은 부정적 의미가 좀 들어갑니다. 부정문이라든가 부정적 의미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뒤쪽에 rather는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뭐뭐 대신에 instead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써주는지 알겠죠? rather로 시작하는, instead로 시작하는 문장이 문장 삽입 문제로 나왔을 때는 부정어라든가 부정문 다음에 나오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한번 수능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rather로 시작하는 문제가 39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앞쪽에 이거 찾으라고. 그쵸? 앞쪽에 이거 찾으라고. 부정문이라든가 부정적 의미를 주는 것을 찾으라고. 그러고 나서 뭐뭐 하지 않는다, 대신에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나왔다. 청소를 가지 않았다. 대신에 영화 보러 갔다. 더 위험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냐? 자, 그래서 부정문, 부정적 의미, 그 다음에 대신에 요거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rather가 이렇게 than과 함께 또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rather than,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의 원형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문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than과 붙어 있으면 그냥 요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렇죠? 뭐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rather than 나오면 뭐뭐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 뭐뭐이 아니라. 그렇죠? 뭐뭐이 아니라. rather than come to school.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study at home. 집에서 공부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rather than은 그냥 뭐뭐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rather가 보통 뒤쪽에 이렇게 형용사하고 많이 쓰입니다. 형용사가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rather가 뒤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때는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부사 역할을 하겠죠. 그쵸?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쓰여. 그때는 rather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약간, 그 다음에 조금, 이런 식으로. 약간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뒤쪽에 나오는 형용사 있죠? 보통 뒤쪽에 나오는 형용사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것과 보통 많이 쓰여요. 보통 rather difficult, rather hard 이렇게 보통 많이 쓰여. 조금 어렵네. 약간 부정적 느낌으로 가야 돼. 선생님 조금 어려운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어려워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rather는 보통 부정적 의미를 갖는 형용사와 같이 쓰인다라는 거. 이거 좀 어려워, 좀 지루하네. rather boring, 그치? 조금 지루하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많이 지루한 게 아니니까 긍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쉽지 않다, 오늘도. 자, 그래서 rather 다음에 약간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하고 보통 많이 쓰인단다. 그렇게만 이제 rather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쪽 다시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장 중간에 이렇게 앞에 컴마 뒤에 컴마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 말하자면, 그렇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기운들 냅시다. 자, 열심히 해서, 우리 꼭 잘 봅시다, 진짜. 그걸 꼭 성공하셔야 된다고 내가 늘 말하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친구들 내일 꼭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래서 6평 시험들 딱 봤어. 야, 기도가 드디어. 기도가 이루어지려나 봐. 정말 잘 보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잘 봤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친구가 100점 맞는 걸 물어봤을 때 살짝 떨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100점이라는 걸 떳떳하게 밝힐 수 있구나, 이런 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계속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보세요. 자, 그럼 무엇이 아니라? 뒤쪽 보니까, 부의 축적이죠. 그쵸? 부의 축적과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도덕적인, 뒤에 virtue는 덕목, 혹은 자질.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부를 축적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도덕적인 덕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 정서적인 행복,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요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밑에 begin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등의 동사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be equated with 뭐뭐와 동일시되다. 적어주세요. 뭐뭐와 동일시되다. 즉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뭐와 동일시되다. 그래서 뭐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왔니? 여기서 보니까 this 쓰였죠. 그 대명사 쓰였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앞쪽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 부연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앞에 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걸 뭘로 본 거야? 이걸 어디에? self-fulfillment라고 본 거예요. 그쵸? 즉, 아까 우리가 괄호로 묶었던 그 주어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있죠. 그쵸? 그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결국은 self-fulfillment가 되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주관적으로 행복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내가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self-fulfillment라고 봤다고. 항상 대명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해 살펴봐야 돼. 왜? 이건 앞에 나온 내용을 반복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반복 강조, 정리하는 성격이 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 나오는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봤다고? 자아실현이라고 본 거예요. 그쵸? 자아실현이라고 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아실현에 집중하는 것은 구성한다고. 무엇을? 분리나 이탈을 구성한다고. 이걸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거든? 자, 영영사전에서 constitute는 become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즉, constitute는 뭐뭇을 구성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뭇이 되다. 그렇잖아? 너의 이런 경험들이 너의 행복을 구성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너의 이런 경험들이 너의 행복을 구성하는 거야. 너의 이런 경험들이 너의 행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constitute가 나왔을 때 뭐뭇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아실현이라든가 혹은 자기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라고? 분리되는 거고 이탈이 되는 거라고. 무엇으로부터? 전통적인 기준으로부터. 무엇을 하기 위한?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거 있지. 전통적인 기준, 성공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기준. 얘네들이 가리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즉,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통적 기준과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성공에 대한 기준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기준은 뭐야? 앞에 나온 것 같지 않냐? 그치? 전통적으로 성공은 무엇이었는데? 요거였는데. 그치? 요거였는데 성공하면 부의 축적이야. 돈이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인볼브먼트,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거야. 시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도덕적인 덕목을 갖는 거고 도덕적인 자질을 갖는 거야.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야. 즉 moral virtue는 뭐 하는 거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었는데? 부의 축적. 그쵸? 부의 축적.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것.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성공의 기준이 옛날의 것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내용이 결국은 앞에 나온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self-made man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쵸? self-made man이라고 나오고 뒤에 뭐가 보이냐? 19세기, 20세기 초 이렇게 나오죠? 뒤쪽이 뭘 것 같아? 뒤쪽이. 구체적인 사례인 것 같죠? 이런 식의 글의 구성을 봐야 된다. 선생님이 나중에는 글의 구성을 통해서 그 주제 제목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내가 이해가 잘 됐어. 그럼 얘기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는. 그냥 쭉 같은 흐름인가 생각하면서 훑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성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라고? 주관적인 거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성공은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는 거야. 자, 보세요. while은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elf-made man이니까 뭘까? self-made man. 그대로 해석해봐. 맞아? 자기 스스로 만든 사람이야.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쵸? self-made man. 자, 그러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무엇을 목표로 했어? aim to 동사 원형. 무엇을 목표로 하다. 그치? 성공을 달성하는 목표를 했어.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야? 주로, largely, 주로 외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의 관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공이 뭐였어? 성공이 외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었으니까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권력,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었지만, 자, 20세기 말에 self-making, 자수성가는, 그치? 즉, 요즘에, 오늘날의 자수성가는, 즉, 오늘날의 성공은 무엇을 포함한다고?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쫙 보이지? 그치? 자, 뒤에 보니까 more, elusive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치? more elusive. 자, 그러면 elusive 별표. 아까 그 rather는 주로 뒤에 어떤 형용사하고 쓰인다고 그랬었냐? 약간 부정적 느낌을 준다고 그랬었죠.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는 거야. 내가 elusive에 대한 느낌이 팍 왔어.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럼 괜찮아. 근데 뭐지? 그런 느낌이 들 때 rather가 뒤에 얘를 꾸며주네? 그럼 뒤에 나온 단어는 약간 부정적 느낌인가? 이렇게도 이제 접근해보면 좋다라는 거야.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단어 많이 외워야 돼. 해석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구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문맥을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elusive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illude에서 나온 거죠? 그쵸? illude 몇 번 하지 않았냐? 그래요. 또 할게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illude는 피하다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피하다. 요거하고 비슷한 거 얘기했어요. evade 얘기했고, 그 다음에 avoid 얘기했죠? 그쵸? 뭐뭇을 피하다. 사실 그냥 한번 딱 읽자마자 단어의 뜻과 기억이 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쵸? 지금 밖에 비 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밖에 비 온단 말이야. 그래서 밖에 얘가 막 비를 맞고 있어. 그럼 여기는 비 안 오잖아. 그치? 어떻게 하라고? 야! 일로 들어와서 피해. 자, 일로 들어와서 비를 피하라고. 이봐, 들어오라고. 안 할게요. 자, 실망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자. 자, 그래서 일루드가 그래서 피하다라는 뜻이야. 일루드 피하다. 이베이드 피하다. 창피하니? 괜찮아. 내가 다 창피할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루드, 이베이드, 어보이드. 일로 들어와서 피해. 이봐, 들어오라고. 보이는 데 있지 말고 들어와서 피하라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좋아. 자,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래서 illusive가 바로 뭐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 괜찮아. 이거 기억하고 가. 알았지? illude가 뭐라고? 피하다라는 뜻이라고. evade라고 읽어라. 어디 가서 evade 그러지 말고. 그래서 evade, 피하다야. 됐죠? 제발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 뜻을 기억해야지. 꼭, 야, 아까 영조가 illude라고 했는데 뭘 일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illude는 피하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llusive는 무슨 말일까? 형용사야. 잘 피해 다니는. 그치? 잘 피해 다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개념 따위가 잘 피해 다녀. 안 잡혀. 파악하기 힘든. 그쵸? 파악하기 힘든. 그래서 잘 안 잡히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네. 이렇게도 된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네. 그래서 미끄러워서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slippery. 같이 기억해 주세요. elusive concept. 파악하기 힘든 개념. slippery concept. 잘 안 잡히는 개념. 이렇게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자, 뒤에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오늘날이죠. 그쵸? 20세기 말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야? 약간 더 파악하기 힘들고, 그치? 파악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변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상태를 포함한다고. 무슨 말이라고? 요즘의 성공은 뭐라고? 주관적인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elusive 요 단어 있지? 요 단어 자체도 중요하다.
이 단어 자체도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다 했나요? 그쵸? 고생하셨습니다.